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종국의 법대로 1월 20일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그 불법 개입이죠. 청와대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이 저는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두 가지 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하나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했잖아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월성 원전도 있고 뭐 블랙리스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수사 두 갈래가 하나는 조국 일가, 뭐 웅동학원 그러니까는 이 자녀 불법 그 입시 비리뿐이 아니고 웅동학원도 있고 사모펀드도 있었고 그거 하나하고 하나가 울산시장 선거예요.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의 8개 부서를 총동원해서 우리 철호형 울산시장 한번 시켜야 돼. 문재인이 그 말 한마디로 시작된 선거 공작 사건. 그것이 잊혀질만 했는데 저번에 그 11월 달에 그 항운왕하고 3년석 받았잖아요. 잊혀질만 했는데 다시 딱 등장을 했습니다. 재기수사.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을 했는데 먼저 재기수사가 무슨 의미죠? 재기수사가 이제 그 글자 그대로 하면요. 네. 기존에 이제 그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새롭게 이런 부분을 수사를 더해라. 기소는 했지만 기소한 사건. 무혐의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기소하면 이게 재기소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때 이거 조국이하고 네. 임종석이를 이제 급하게 네. 무혐의를 했잖아요. 그 이성윤이 했죠. 예.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무혐의 기소하는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수사를 해라. 이게 재기수사인데 근데 실무적으로는요. 기소를 안 했는데 재기수사가 오면 그 내용을 이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 그렇죠. 이번에 서울고검의 결정문을 보면 기존의 수사 기록 그다음에 송철호가 이번에 1심에 판결 넣었죠. 네. 이 모든 걸 면밀히 검토해보니 다시 해보니 조국 임종석도 기소가 돼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는 기소하라는 뜻입니다. 기소하라. 실무적으로는 이게 재기수사가 내려오면 다 기소합니다. 그러니까 수사해보고 기소할든 말든 해라 이게 아니고 수사해서 기소하라. 이런 의미로 보는 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재기수사 대상이 이제 5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핵심 인물이 조국하고 그 임종석이거든요. 네. 그럼 이 재기수사를 하다가 다른 사람까지 수사를 학대를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문재인. 당연하죠. 학대를 할 수가 있어요. 수사를 이제 재수사를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재수사 개념이니까. 재수사 개념이니까 이제 관련 사건이 인지된 사건은 다 해야 되는.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명은 이제 이름이 거론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 2명 수사하다 보면 이제 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런 뭐 인지해서 수사하는데. 이거 몸통이 문재인이잖아요, 사실. 이 사건은 이제 제가 월요일 날 문화일보에 이제 이 사건 누가 덮었나. 그다음에 문재인 수사 이거 칼럼이 나옵니다. 제가 칼럼 절반 써놨어요. 월요일 날 문화일보에 나옵니다. 자세하게. 그 칼럼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제가 저기 모두에 말씀드리려다가 잊어먹었어요. 일부에서는 말씀드렸는데 서종욱 TV 새로 개국한 서종욱 TV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은폐한 자가 3명으로 봐요. 은폐 3인방. 은폐 3인방이 있다. 이 사건 누가 은폐했냐. 그때 3위. 잠깐만요. 제가 상황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때 쭉 그 8개 부서를 개입한 거를 수사를 하다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해서 잠시 선거 후로 하기로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나서 이게 흐지부지 되면서 은폐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성윤이 그때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은 내가 알겠는데 나머지 2명. 3위. 3위가 이제 그 이성윤. 3위가 이성윤입니까? 몸통 두 사람이 따로 있는. 이성윤은 이제 직접 자기가 결재를 거부하고 했으니까. 그때 그 불기소 이유서에 보면은 불기소 이유서에 보면은 개입을 했다는 이 사람들이 2명이 임종석 조국이 개입을 했다는 강한 의심은 들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다 해서 불기소를 해버렸거든요. 그때 수사팀을 그다음에 2등이 추미애. 2등 추미애. 추미애가 이제 공중분해시켰잖아요. 수사검사 5명을. 그때 부장검사가 김태은. 김태은 검사. 말이. 은혜 할 때 김태은. 말이 나오죠. 이분이 지금 화려하게 중앙지검 3차장으로 컴백 돌아왔어요. 이분이 수사 책임자예요, 지금. 그때 부장검사. 지금은 차장검사. 김태은. 그러니까 이제 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하면은 서울중앙지검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이 부장.
쫓겨났던 한마디로 하면 수사다 쫓겨났던 김태원 부장검사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3차전 검사로서 재기 수사를 총지휘하게 됐네. 그렇습니다. 아, 야, 이러네. 중앙지검의 공공수사부장이 제일 잘 나가는데 대구인가 지방으로 자천됐잖아. 네, 부장으로. 맞아요. 기억나시잖아요. 예. 5명. 근데 3차전은 큰데 하네. 그게 5명을 공중분해시켜서 막은 게 추미 아닙니까? 그렇죠. 2등. 그래서 이 은폐 3인방 중에 2등. 1등 문재인 문재인이네 뭐. 공소장에 예. 35번 나와. 이재명 관련자 김용 정진상 공장에 이재명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 공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공소장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송철호, 황우나 송병기가 아니에요. 공소장 많이 나온 사람이 주범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문재인. 문재인가 은폐 주범 어떻게 막아? 이래 된 거죠. 그렇겠죠. 그 제가 그걸 칼럼을 쓴 거예요.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면 이제 그 35번 문재인 노는데 우리 공장을 쓸 때 항상 순서가 공장 아무데나 쓰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쓰는 게 당사자들이 놉니다. 네. 뭐 황운하는 이런 자고, 뭐 송철호 이런 자고, 뭐 송병이 이런 자고 쭉 놓잖아. 그다음에 두 번째 노는 게 범행 동기야. 범행 동기가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살인범이든 뭐든 그렇죠. 이런 동기, 범행 동기가 나와. 그다음에 이 범행 과정이 나오지. 그다음에 이 범행 후의 정황이 나와. 범행 후에 어떻게 됐냐. 이게 딱 시간 순서에 따라 나오잖아. 네, 나와야지. 범행 동기가 뭐야? 뭐 철호형. 임종석이가 뭐 송철호 알아요? 모르지. 조국이는 알아요? 문재인이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바보 노무현보다 더 좋아하는 바보 송철호 당선 보는 게 내 소원이야. 이걸 임종석이한테 이야기한 거지. 근데 그렇죠. 문재인이가 직접 송철호 불러서 형님 나가십시오. 내가 담배를 줄게 이래 못하잖아. 염치도 없고 면목이 없지. 못하는 이유를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은 철호 형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나갈 때마다 깨졌는데 졌는데 그래. 내가 또 다시 나가라고 하기 민망하다. 그러니까 종책이 너가 이야기해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공장에는 그렇게 돼 있고. 예. 근데 실제는 문재인이가 변호사잖아. 음. 내가 이야기하면 내 나중에 내가 구속됐는데 야, 임 실장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 내가 구속되는데 네가 이야기해. 떠넘긴 거지. 아니 그 말을 왜 법적으로 문제 없어서 왜 못하겠어? 떠넘긴 거예요. 그래도 문재인이가 뭐 변호사는 맞잖아. 그럼 실력이 있더라도 변호사 임종석이 이제 변호사가 아니고 법을 잘 모르니까 살짝 꼬리처럼 나도 잘못돼도 네가 책임지니까. 누가 한 거지. 그러니까 누가 한 거지.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때 문재인이가 자기가 이제 드러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자기도 범죄라는 거 알잖아. 알죠.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을 시켜가지고 네가 내 뜻을 전달해. 이래가지고 이제 임종석이가 만난 거지. 송철호가 청와대까지 왔다는 게 드러났잖아 공장에.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버이께서 마음이 참 아파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드릴 테니 출마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송철호도 알아서 했잖아. 그리고 이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이 임종석한테 이야기할 때부터 그러면 그 출마하라고 해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라 말을 안 했어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 도와주겠다는 거지 청와대에서 그렇게 했고 실제로 8개 부서가 막 동원돼 가지고 뭐 정치 그 공약도 만들어주고 후보 교통 정리해주고 한명 수사하고 다 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실에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이분이 그래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니면 쟤를 만나서 그렇지. 어이 서 변호사 이번에 어디 함 출마 어디 뭐 관하게 한번 나가볼래? 비서실장이 버이의 뜻이야. 그러면 이게 내라도 이건 전부 다 나 도와주겠구나. 그러니까요. 후보 다 정리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유무죄 판단할 때 사실 인정 있잖아. 이걸 일반인들은 착각을 해요. 제일 이게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뭐 범죄자들이 주장한 게 증거가 어디냐. 증거를 가지고 이게 사실 인정한다고 생각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법에는요. 증거와 경험칙, 상식에 의해서 사실을 판단한다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걸 다 증거로 입증해. 상식적으로 그러려면 그게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이가 임종석이한테 지시할 때 뭐 어떤 증거가 임종석이 입을 닫으면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만 이게 여러 정황이나 모든 걸 봤을 때 문재인이가 임종석이한테 했다. 판사가 이걸 경험칙이라 그래.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래서 이게 유무죄를 따지는 겁니다. 저는 임종석한테 뭐
조국이나 불진 않겠지. 네. 모르지 뭐. 네. 문재인가 시켰다고. 불진 않을지 몰라도 이게 상식과 경험책에 비추어 보면 40년 지기 문재인가 다 도쿄에서 지시했다. 그렇죠. 이게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게 판사의 판결 재량입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문재인에게도 어차피 칼날이 가게 됐는데 수사 칼날이. 네. 이건 이제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보는데 조금 전에 서정훈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 중에 관악 이야기가 나왔어요. 관악. 요즘도 어떤 다른 그 유튜브 같은 댓글에 보면은 서정훈 변호사 출마 안 하시냐 하는데 저번에도 한번 관악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뭐냐면은 이재명이 관악에 출마하면 내가 잡으러 갈까 몰라도 조국이 조국이 서울대니까 출마하면 잡으러 갈지 몰라도 그 외에는 출마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제 관악을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관철이 나를 관악에 가라고 하는 이관철 수석이 근데 그것은 농담이고 이제 출마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마를 하시려면은 1월 10일 전에 방송을 다 마쳤어야 돼요. 못할 수는 없지만은 방송은 법에 걸린 거 없어요. 별로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제 출마는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예. 이게 더 좋으시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말을 갑자기 하다가 두 분의 주제를 까먹었어요. 문재인.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것도 있지만 울산시장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어제도 막 김상주하고 압수수색 막 당했잖아요. 막 소환도 되고 막 하는데 어떤 통계 조작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좀 관심을 갖는 거는 이겁니다. 문재인 전 사위가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게 압수수색 다음에는 이제 소환이겠죠. 그럼 서창호 씨가 서창호 씨가 소환이 되면은 결국은 이것이 그때도 말씀하셨지만은 문재인의 뇌물죄로 확산이 된다. 그 말씀하셨는데 이 개요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 지금 이제 뇌물이라는 게요. 그때 서창호가 처음에 이제 토리 게임즈라고요. 게임에서 있었거든요. 거기 딸 문다혜의 남편. 그때 당시 남편. 항상 이제 지금 이혼했느냐 위장이혼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이혼이 왜냐하면 이제 행실을 봅니다. 모든 범행은 행실을 기준하는 거예요. 행위가 일어났지. 그때는 이게 부부니까.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아무 관계 없고요. 지금은 이혼했던 말든 그런 범행 상관없고. 당시 수사할 때는. 모든 이제 법적으로 처벌할 때도. 지금은 이제 남인지 몰라도 자 그럼 이제 서창호가 이제 백수건달이다 보니까 취업 직장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게임에서 들어간 거죠. 게임에서 들어가면서 이제 토리 게임즈로 회사 이름을 바꿉니다. 서창호가 이게 2018년에 있어요. 토리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토리는 이제 문재인이가 2017년 5월달에 유기견을 입양한 게 토리입니다. 개가 먼저입니다. 회사보다. 자기들은 이게 개보다 저거 회사가 오래됐다고 관계없다는데 개가 먼저예요. 반려견 토리가 2017년 5월달에 입양이 된다. 그다음에 2018년에 게임 회사가 토리 게임즈로 바꿔 문재인 사회가 들어오면서. 잠깐만요. 그때 유기견을 그러니까 2017년 5월이면은 문재인이 취임을 했을 때예요. 그렇죠. 취임을 하고 그때 유기견을 입양을 하고 그 유기견 이름이 토리라고 해서 언론에 많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하면 토리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문재인하고 친하다. 1년 후에 사이가 들어가면서 들어왔다. 1년 후에 게임회사에 들어가면서 그 게임회사 이름을 토리로 바꾼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곽상도 의원 주장인데 토리 게임에서 사장은 벌쩍 뛰니까 곽상도 의원의 주장하면 정부 지원이 한 200억 가까이. 그다음에 횡령 배임이 한 2, 30억이 의혹이 있다. 곽상도 의원의 주장이. 토리 게임즈와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의 주장에 하면 정부 지원이 종합적으로 한 200억 가까이. 곽상도 의원은 검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민정수석도 했죠. 그때. 그래서 이제 워낙 무능하잖아. 그래도 밀어주도. 그렇지. 게임이 2, 300으로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NC 소프트나 리니지 게임 보면 몇 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잖아. 따라서 이제 회사가 망하거나 어렵죠. 그래서 자기가 돈 당기기 위한. 그렇죠. 그런 이제 그걸 급하게 사고 친 것 2, 30억 횡령 배임 의혹이 있으니 의혹도 있고. 저는 그 때문에 퇴사하고 이제 국내에 있으면 수사 칼날이 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태국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자녀가
바로 최초입니다. 요 임기 중에 가버렸죠. 자, 그럼 이제 그 태국으로 가면 예. 학비만 1년에 4천만 원이 든대. 그 아들 그 예. 외국인 학교 외손자지 문재인한테는. 그렇죠. 그럼 여기 문재인이가 뭐 자기 그 재산 보세요. 월급 10원도 안 썼습니다. 김정숙이 옷이나 신발도 전부 관봉권. 예. 자기 돈 쓴 게 없어. 예금이 늘어난 거 보세요. 예. 문재인 재산.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이게 생활비를 자체적으로 못 벌잖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입장에서는 누가 이게 자기 사이나 딸을 도와주고 그러면 이게 공짜는 없잖아. 그게 공짜가 찍은 없죠. 게 이상직이죠. 그래서 이상직. 이게 이번에 놓은 게 미리 내정했다는 거예요. 원래 공공기관의 이사장 공모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 근데 미리 청와대 임종석이 그때 주재한 거예요. 비서실장. 미리 이상직을 중진공, 중소기업진흥벤처공단 예, 예. 이사장으로 내정했다. 내정을 했고. 이게 이번에 대통령 기록과 압수에 놓은 거예요. 그 나왔죠. 그러니까 미리 내정해놨고 예. 대신에 그럼 이상직위도 뭘 해야 되잖아. 예, 예. 이게 바로 생활비로 750만 원, 주택 250만 원, 학비 미리 중진공 직원이 가가 학교를 다 알아봤다니까. 그것도 나왔어 검찰에. 예, 예, 나왔죠 이번에. 이걸 종합하면 뭐 길게 설명했는데 한 단어로 하면 매관매직이지. 그렇죠. 매관매직. 중진공 이사장 주는 조건으로 네. 중진공 이사장을 맡은 이상직이 자기가 운영하던 이스타 항공이 있는데 이스타 항공의 태국 현지 법인 페이퍼 컴퍼니 비슷한 거 세워요. 그게 타이 이스타 제시고 예. 타이 이스타 제스에 이 서창호 전 사위 서창호를 취업을 시킵니다. 간부로. 예. 그런데 서창호는 전무. 전무로 그러니까는 그런데 서창호는 항공 관련 업무 한 적이 없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비행기가 없어. 좀 비행기가 한 타 이스타 제스에 비행기가 없어요. 그리고 서창호는 비행기에 대해서 빗자도 몰라. 그렇죠. 게임 회사에 다녔으니까. 예.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 대가를 준 거니까는 이게 뇌물이 되는 거네. 전형적인 원래는 직접 뇌물이야. 예, 예, 예. 원래는 가족은요. 가족입니다. 결혼해도 예, 예. 우리 옛날 말에 뭐 사이는 백년 손님이다. 그건 옛날 말이고 그럼요. 법으로는 사이든 딸이든 가족이에요. 가족이죠. 직계 미속.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원래는 가족이 받으면 뇌물이 그냥 뇌물. 예, 예, 예. 근데 뭐 검찰에서는 제3자 뇌물을 압수했던데 제3자 뇌물을 해도 형량은 똑같아요. 1억 넣으면 10년 이상. 다만 이제 그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줘야 되잖아. 우리 이재명 거에서 많이 봤잖아. 예, 예,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잖아. 중진공. 그래서 이제 어떤 죄로 해도 뭐 관계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직접 뇌물로 봐야 돼요. 가족이 받으면 예. 원래는. 예. 근데 뭐 형량 똑같은데 그럼 여기 왜 뇌물이 되느냐? 뇌물은 공무원만 되잖아. 공무원만 되니까. 그렇죠. 서창호는 공무원이 아니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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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빠져버리면 공장이 성립이 안 돼. 예, 예, 예. 이거하고 똑같은 게 법카예요. 그 법카. 이재명이하고 김혜경이 있어 법카 있죠. 배소연. 예, 예. 이게 이재명이가 빠져버리면 배임죄가 안 돼요. 그렇죠. 왜냐 공무원이니까. 배임죄도 업무를 처리하는 자, 예, 예. 사무를 처리하는 자, 공무원만 배임이 되잖아. 민간인 김혜경이는 부인이고 예. 배소연이는 말단 직원은 배임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렇죠. 회계 책임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이 되니까 결제 이재명이가 들어가야 공범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이런 걸 우리가 예. 법률용어로 우리 예. 항상 이 시간에 법 특강 많이 하잖아. 예, 예. 이런 뇌물죄나 배임을 신분범이라 그래. 예. 신분범. 예. 공무원만 범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 공무원이 아닌 놈은 단독으로는 안 되는데 예. 합치면 공범이 돼.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서원 씨를 묶은 거 예. 똑같은 논리죠. 예. 항상 신분범에는 예. 비신분자도 신분자와 공동해서 공범은 된다. 이렇게 보면 그럼 서창호와 문재희가 공동정범으로 그렇죠. 공범으로 이상재기한테 받았다. 받는데 그러면 이상재기는 뇌물 공여. 공유를 대가 그다음에 공유죄 문재인하고 가지고. 서창호는 예. 수수, 예, 뇌물 공범. 수수, 뇌물 이래 수수, 공범. 이래 돼. 정말 저도 이 법률 지식을 엄청나게 얻습니다. 예. 법대로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알기 쉽게 딱딱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그럼 문재인까지 수사가 될까요, 이게? 문재인이 수사 안 하면 서창호를 뇌물로 처벌 못 한다니까. 예. 아니 대통령 기록과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사의를 압수수색하고 예. 그다음에 여러 군데 했잖아. 이거 문재인 안 하면 이거 뭐 때문에 수사합니까? 그럼 서창호는 무슨 죄로 잡아요? 그렇네.
서창호가 무슨 죄냐고. 우리 장인이 근데 주례가 받은 것밖에 없잖아. 민간인이잖아. 그렇지. 자기는 힘도 없고. 자기가 뭘 압력을 연기해서 자리를 준 게 있어. 뇌물이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왜 압수하느냐고. 자기는 그 한 거는 그 우리 장인이 토리라는 유기견을 입양을 해서 이게 토리가 유명해지니까 내 게임 회사를 토리로 바꾼 제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 그 중진공 자리하고 자기는 문재인이 다 자리 줬지. 내가 주냐. 수사 압수수색 할 이유가 없고. 그렇네. 중요한 게 법원이 왜 영장을 발부해 줬을까? 압수수색 영장을. 아무 그 뇌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서창호한테 영장 발부해 줄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참고인처럼 돼 있어요. 원래 검찰이 그래 수사합니다. 참고인처럼 이상지. 근데 참고인이 이제 수사하다가 이상지 사건의 참고인처럼. 딱 부르잖아 서창호. 서창호 검찰청 오시오.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압수수색 해놓은 걸 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면 이제 당신은 피해자로 지금부터 전환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대. 다 그래요. 전부 참고인 오라 하고 맞아. 오면 수사하다가 바로 피해자로 전환된다니까. 맞아. 그때부터 말투가 달라진다. 그럼요. 서창호는 이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는구나. 이 큰 사건입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큰 사건으로 봐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거는 자리를 그 자리하고 공천도 줬잖아요. 그 나중에 공천까지 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문의 태국행, 그 임기종의 태국행을 했는데 그 자녀가 근데 거기 가서 그 돈을 엄청난 액수를 받았으니까 이것은 일종의 뭐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아니 노무현이도 보세요. 자기에게 뇌물을 누가 받았냐고. 권양숙. 그다음에 자기 아들 노건호. 그렇잖아. 그다음에 조카 연철호. 맞죠? 연철호. 그때 사업자금 투자하고 그랬잖아. 다 이런 식으로 부인, 아들, 맞네. 딸, 사이, 조카 이렇게 뇌물 받아가 노무현 나는 몰랐네. 근데 노무현이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극단지 선택했잖아. 이게 뇌물인데 실제 이게 김정숙이나 문재인가 모를 수가 있나요? 우리 사랑하는 딸하고 외손녀가 외국가 사는데 너가 뭐 먹고 사노? 관심이 없을까요? 그럼요. 야, 너가 아무 돈도 없잖아. 뭐 먹고 사노? 학비는 원래 보통 할아버지가 대주잖아. 근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대주잖아. 보통 강남에 다 그러거든. 할아버지가 유치원비 대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김정수가 모를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사건은 제가 딱 생각이 드는 게 다른 사건은 문재인 밑에서 다 멈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울산 사건도 어떻게 문재인 밑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고 임종석까지 가고 그다음에 뭐 월북몰이 뭐 월성운전이 전부 다 문재인 밑에서 그 그 비서실장이나 국정원장이나 아니면 산자부 장관 이렇게 멈췄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멈추면은 아예 제가 성립이 안 되니까는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는. 이게 어떻게 저는 문재인을 제가 옛날부터 제가 몇 년 전부터 문재인은 총선 후에 수사하고 소환됐잖아. 그럼 이게 수사 경로 그때도 제가 그래서 서창호부터 친다 그랬잖아. 가족이니까 서창호부터.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느냐? 지금도 제가 예측하는 순서는 서창호 치고 그다음에 송철호 재기수 떨었잖아. 일부에 송철호 치고 그다음에 통계로 갑니다. 통계 22명 집 장관까지 다 소환했잖아. 그렇죠. 이거는 문재인가 그때 황수경 통계청장을 강신으로 바꿨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문재인가 다 부동산 통계 조작에 보고받았잖아. 고려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그 다음에 탈원전 조작으로 가요. 그것도 문재인가 댓글 다 나오거든. 그리고 대민 어디로 가느냐? 북한 문제로. 바로 서해 공무원. 그 다음에 강제 북송. 그 다음에 USB. 판문점 그거 낸 거. 북한으로 문재인은 마지막 활용점정 찍어서 간다. 순서가 가족 치고 그다음에 각종 조작 선거 개입 때문에 조작 친 다음에 북한 문제로 죽인다. 이게 경로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갑니다. 죽인다가 이제 그 일부러 죽인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법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처벌한다는 거 이재명처럼 법으로 죽이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수사한다는 거죠. 괜히 그 죽인다 하니까 또 이재명 또 생각나네. 그러니까 저기 안에 이제 법적 절차가 사법 절차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는 제 서정욱 TV에서 한마디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너 법이나 펜이나 칼로 너 죽이는 게 아니고 이재명 너는 내 서정욱 내가 혀로 니를 죽이겠다. 혀로 내가 방송에 서정욱 TV에서 방송에서 이재명 문제 계속 깝니다. 저는 두 명을 제 혀로 죽이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법은 펜, 칼, 법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혀로 죽이겠습니다. 법대로 혀로. 법대로 혀로. 법대로 앞에 붙어야 됩니다. 법대로 혀로. 하나만 이제 간략하게 좀 살펴보죠. 그 돈봉투 받은 의원들, 총영기를 받은 의원들
검찰 수사를 단체로 보이콧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이 국회가 제가 범죄 소굴이라고 했는데 조폭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어. 단체로? 아니 조폭들도요. 예. 강력부에서 검사가 와 하면 들어갑니다. 아, 그럼요. 무섭죠. 조폭들이 다 모이가 우리 단체로 가지 말자 하면 검역이 바로 이제 경찰 협조 받아가 한 몇백 명 투입해가 잡아가죠. 아니 범죄 단체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단체로 보이콧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돈봉투 받은 20명을 네. 그 정영진 돈봉투 20명을 이제 소환을 하고 이제 지금 3명이 소환이 됐어요. 3명이 소환이 돼서 지금 6명 정도에게 다시 이제 소환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줄줄이 하겠지. 근데 6명들이 자기들끼리 작당을 했는지 전부 다 우리 총선 전에는 안 나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단체 보이콧 한다는 게 황당무계한데 네. 이게 내가 돈 봉투 받았다는 걸 인정한다고 봐요. 아. 진짜 안 받았는데 억울하게 이런 거론되면요. 저 같으면 예. 가서 검사님 나는 아닙니다. 예, 이래 소명을 하겠지. 그렇지. 나는 그때 알리바이가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그때 진짜 안 갔습니다. 알리바이가 있거나 증거가. 그렇잖아요. 아니면 차라리 그걸 이렇게 소명을 해야지. 무조건 단체 보이콧 한다는 말은 자기들이 돈 받은 걸 자인한다. 이래 보이고요. 아마 이게 송영길이가 뭐 당 하나 만든다고 그러던데 지금대로 한번 뭐 송영길 신당 뭐 저거 뭐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대로 이게 만약에 선거제도가 지금 연동이잖아요. 예, 그러면 뭐 낼 수 있어요. 예, 법대로 하면 낼 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놈이 이게 송영길이 예. 이래 됐는데 이래 튀일 때 예. 무슨 당 이름이 정치검찰 해체당이야. 아니, 뭐 정치검찰 게임하는 해체당. 거예요. 이게 정치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이게 바로 우리 헌법재판소에다가 위원 정당 해산, 위원 정당 해산 제도가 있잖아. 바로 이게 해산될 거긴 한데 저는요. 제가 평생 살면서 제가 옥중 출마자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저도 많이 봤죠. 근데 옥중 창당자는 처음 봅니다. 옥중에서 출마가 아니고 창당하는 사람 봤습니까? 옥중 출마, 옥중 공천 이야기 나오더니 이제 옥중 창당이네. 옥중 창당은 이제 처음 들어봅니다. 야, 송영길이 이 돈봉투 이게 확실한데 저는 의원들이 안 가면요. 이것도 이게 그냥 개 끌듯이 강제 4번 정도 안 놓으면요. 한 3번이나 4번 안 놓잖아. 그러면 이제 구인영장을 청구해야죠. 그럼 비핵이잖아. 이게 핵이 중일 때는 또 뭐 국회 좀 복잡할 거예요. 이것도 체포 구금이니까.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비핵이 중에 그냥 구인영장 집행해서 끌고 하든지. 배경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핵이 중에 하면 또 표결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진짜 지금, 정말 명쾌하네요. 그러니까는 단체 보이콧 한다는 것은 단체로 자백하는 거네. 그럼요. 안 받으면 제부터 이게 소명계가 빨리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들어봤습니다. 서종욱의 법대로 1월 22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